여보, 이혼하자. 수능이 끝난 날 저녁 아내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 태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미 다른 남자 만났어. 지영의 말에 태수의 세상이 무너졌죠. 그날 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아들과 단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그때까지만 해도 태수는 몰랐습니다. 3년 후 다시 나타난 지영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말이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기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철물점 셔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오래된 셔터 소리가 고요한 새벽거리에 울렸죠. 태수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보자. 혼잣말을 하며 태수는 미소 지었어요. 가게 앞을 쓸고 있는데 단골 할아버지가 지나가셨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일찍 여셨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산책 나오셨어요? 그럼. 날씨 좋은데 걸어야지. 할아버지가 흔쾌히 웃으셨어요. 잠시 후 아침 운동 나온 아주머니들이 지나갔습니다. 태수 씨, 어제 부탁한 못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오후에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역시 태수 씨예요.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물점 안으로 들어간 그는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죠. 25년째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태수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는 작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죠. 아내 지영과 아들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오늘 준호 마지막 수능이네. 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태수가 철물점 문을 잠갔어요. 하루 일과가 끝났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노숙자 한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태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그는 따뜻한 빵과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노숙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몇 걸음 더 가자 이웃 할머니 댁이 나왔어요. 창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태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저 태수예요.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이고, 태수야. 잘 왔다. 할머니, 전등이 깜빡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 아까부터 그러더라고. 어쩌나 했는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태수는 공구함을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전등을 살펴보니 금방 문제를 찾았어요. 10분 만에 고쳤죠. 자,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전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얼마 드리면 돼? 아니에요, 할머니.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태수가 할머니 댁을 나서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마주쳤어요. 태수 씨, 또 착한 일 하셨네요.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셨죠.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요. 태수 씨는 참 마음이 좋으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과찬이세요. 태수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태수 씨. 아주머니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행복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죠. 네, 맞는 말씀이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 씨는 그걸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늘 웃는 얼굴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태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죠.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비록 크게 번 돈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태수는 그 말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가족이 건강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다녀왔습니다. 태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태수는 아내 지영을 발견했어요. 지영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명품 쇼핑백이 여러 개 쌓여 있었죠. 그녀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여보, 다녀왔어. 응. 지영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방에 있어. 태수는 주방으로 향했죠.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맞아. 우리 남편? 철물점 아저씨지 뭐. 영상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돈은 별로 못 벌어와. 그냥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야. 태수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요리를 계속했죠. 30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여보, 준호야, 밥 먹자.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수고하셨어요. 우리 아들, 오늘 수능 어땠어? 괜찮았어요. 잘했다. 정말 수고 많았어. 태수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영도 식탁에 앉았어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준호야, 어차피 수능 망쳤으면 재수해야 돼. 엄마, 다 잘 봤다니까요. 그래. 학원비 몇 년치가 아까워서. 지영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태수가 설거지를 하는데 지영이 다가왔어요.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맞아, 20년이네. 태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한 거 있어? 아, 그럼. 잠깐만. 태수는 황급히 손을 닦았어요. 방으로 가더니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상자를 열자 손수 만든 액자가 나왔어요. 나무를 깎아 만든 액자 안에는 두 사람의 젊은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죠. 직접 만들었어. 나무 다듬고 사진도 골라서. 이게 뭐야?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20년 결혼기념일에 이딴 걸 줘? 지영이 액자를 낚아챘어요. 그리고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쿵!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깨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명품 가방 봤는데 나한테 이따위를 줘? 여보, 통장 내놔. 내가 직접 살게. 하지만 이번 달은 준호 학원비도. 됐어. 어차피 수능 끝났잖아. 그 돈으로 가방이나 사야지. 지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지갑에서 통장을 꺼냈죠. 여기. 지영이 통장을 낚아채듯 받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태수는 바닥에 떨어진 액자를 주워들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손에 닿았어요. 준호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 많으셔. 엄마는 늘 저래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야. 이해해야지. 태수는 억지로 웃었어요. 준호는 아버지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껴안았죠. 아빠, 수고하셨어요. 우리 아들. 태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죠. 적어도 아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능이 끝난 날 저녁이었어요. 태수는 준호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잡채였죠. 준호야, 정말 수고했어. 축하한다.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빠. 준호도 밝게 웃었습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 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태수와 준호를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못 들었어?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준호가 대학만 가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잖아.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참을 이유라니.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할게. 나 다른 남자 만났어. 지영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태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여보,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자. 재산 분할 이야기하려고.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태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혼? 다른 남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농담하는 거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준호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빠 안 주무세요? 준호야. 준호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놀라셨죠? 응. 근데 엄마가 농담하시는 거겠지? 태수는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진심이에요. 그럴 리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태수가 아들을 돌아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뭘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한 것들이요. 준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아빠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서 명품을 샀어요. 몇 번이나 봤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 아빠를 철물점 아저씨라고 놀렸어요. 매번 그랬죠. 준호야. 집안일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다 아빠가 하셨어요. 청소, 빨래, 요리까지.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하인처럼 대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영은 늘 불만이었어요. 돈을 더 벌어오라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말했죠. 자신의 생일은 한 번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기 친정만 가자고 우겼어요. 시부모님 제사에도 온갖 핑계를 대며 빠졌죠. 결혼기념일에 준비한 선물들은 늘 시시하다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태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빠, 20년 동안 엄마가 아빠 생일을 챙긴 적 있어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지. 엄마는 아빠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요. 준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태수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농담이겠지.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거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빠,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진심이에요. 저는 알아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 했어요. 비싼 옷을 사달라면 샀고, 외식하고 싶다면 데려갔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도시락을 싸먹으면서도 아내에게는 아낌없이 줬죠.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준호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전 아빠 편이에요. 계속 아빠 곁에 있을게요. 태수는 아들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밤은 길고 어두웠어요. 태수는 밤새 지영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찾으려 애썼죠. 하지만 떠오르는 건 차가운 말들과 냉담한 시선뿐이었어요. 정말 날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걸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태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적어도 이 아이는 날 이해해 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수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아내를 설득해 보기로 했죠. 지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하자.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 말 없어. 지영은 냉담했어요. 제발 부탁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줘.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야. 지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변호사한테 받아왔어.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응. 한 달 전에 선임했어. 지영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재산 분할도 다 정리했어. 당신이 번 돈의 절반은 내 거야. 여보, 이 집도 팔아서 반반 나누고. 태수는 서류를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당신, 이걸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준호 수능 끝나면 바로 이혼하려고 했어.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한테 20년이 뭐였어? 솔직히 말하면 참고 견디는 시간이었어. 지영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았던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지영아, 돈도 못 벌어오고 집은 좁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창피했어.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했죠. 20년 동안 이 사람은 날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태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알았어. 뭐? 지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하자. 태수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존중할게. 지영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나도 밤새 생각해봤어. 태수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라. 진심으로.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준호랑 둘이.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괜찮아, 준호야. 태수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그리고 태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한바탕 웃어댔죠. 뭐야, 미쳤어? 지영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야. 속이 시원해서 그래. 태수는 계속 웃었어요. 그래, 이혼하자. 그러자고. 지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태수가 오히려 더 담담했어요. 서류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사인할게. 태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응. 지영이 어색하게 서류를 건넸어요. 태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좋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알았어. 며칠 안에 정리할게. 태수가 서류를 접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태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둘이 살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아빠, 괜찮아. 정말 괜찮아. 태수는 아들을 안았어요.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 나간다. 지영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태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태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능동적으로 선택했어요. 새로운 삶을 살기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준호야. 네, 아빠.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태수가 서명을 마친 상태였죠. 지영이 큰 가방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명품 옷가지와 가방들로 가득 찼어요. 통장은? 여기. 태수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지영이 받아들고는 가방 속에 넣었어요. 집안을 한번 둘러봤죠. 그럼 나간다. 응. 지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태수와 준호만 남았어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잘 살아보자. 태수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씩씩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둘이 힘내자. 태수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나하나 새로 배워가면 돼. 네, 아빠. 저도 도울게요. 고마워, 준호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딛고 부자는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했죠.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잘 될 거야. 태수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태수는 철물점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돌아가다 작은 국밥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잔의 국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박하지만 깨끗한 분위기였죠.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국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태수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태수가 숟가락을 들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손님, 혹시 요즘 많이 힘드시죠? 태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오랫동안 장사하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괜찮으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단하지 않는 표정이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그럴만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10년을 살았어요. 그러셨군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인생이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힘든 일 겪으셨네요. 국밥 한 그릇 더 드세요.
서비스예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에이, 뭘. 이런 날은 따뜻한 밥 한 끼가 힘이 되잖아요.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국밥을 한 그릇 더 가져왔어요. 태수는 국밥을 먹으며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죠.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요? 자주 오세요. 네, 그럴게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손님,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태수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태수는 뒤돌아봤어요.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좋은 분이시네. 태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철물점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태수와 준호는 주방에 나란히 섰어요. 아빠, 오늘은 제가 요리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태수가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일단 계란부터 깨볼까요? 준호가 계란을 건넸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계란을 쳤습니다. 톡! 하지만 힘 조절을 잘못했어요. 계란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죠. 아이고, 괜찮아요, 아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준호가 웃으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였어요. 이번엔 성공했죠. 오, 됐다? 태수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휘저으세요. 준호가 젓가락을 건넸어요. 태수는 열심히 계란을 저었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부었죠. 지글지글. 계란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집을 때는 확 뒤집어야 해요. 알았어. 태수가 힘차게 프라이팬을 흔들었습니다. 너무 세게 흔든 탓에 계란이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바닥에 떨어졌죠. 아, 하하. 준호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태수도 따라 웃었어요. 아빠, 요리 재능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계란 프라이가 완성됐어요. 됐다. 아빠, 축하드려요. 부자는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청소를 했어요. 태수가 걸레질을 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적셨습니다.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됐죠. 아빠, 물을 짜고 닦으셔야죠. 아, 그렇구나. 준호가 물을 닦아냈어요. 둘이서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빨래도 함께 했어요.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 헤매던 태수에게 준호가 하나하나 알려줬죠. 아빠, 이 버튼 누르면 돼요. 오, 신기하네. 태수는 세탁기가 돌아가는 걸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지영이 늘 해주던 일이었죠. 저녁에는 함께 만든 요리를 먹었어요. 계란 프라이와 라면이었습니다. 맛있다, 준호야. 우리가 만든 거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태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요리도 청소도 다 할 수 있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래. 우리 함께 배워가자. 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아빠, 행복해 보이세요. 응? 예전보다 훨씬 밝으세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맞았습니다. 지영과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편했어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됐고 불평을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사는 게 행복했어요. 준호야. 네, 아빠.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저야말로요. 우리 둘이 사는 거 재밌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수는 아들을 안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죠, 아빠.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툴지만 즐거운 일상이었어요. 함께 배우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나날들. 태수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평일 오후였습니다. 철물점에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태수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은 무엇이 필요하세요? 손자 자전거 바퀴가 펑크 났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봐드릴게요. 태수가 밖으로 나가 자전거를 살펴봤습니다.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20분 후 자전거는 말끔하게 고쳐졌어요. 얼마예요? 할머니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해드린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일한 건데. 괜찮습니다. 손자 좋아하시는 거 보니 제 마음이 다 흐뭇하네요. 태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 동네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다행이에요. 천만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옆 가게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태수 씨, 공짜로 해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할머니 형편이 어려우신 거 알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태수는 진심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중년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수도꼭지 좀 사려고요. 어떤 걸로 찾으세요? 태수가 친절하게 여러 종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어때요? 튼튼하고 가격도 괜찮아요.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태수가 말했어요. 혹시 설치 어려우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동네 분이시면 서비스로 해드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손님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때 다른 손님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소문 듣고 왔어요. 소문이요? 이 동네에서 태수 씨만큼 믿을 사람이 없다던데요. 과찬이십니다. 전등 좀 교체해야 하는데 맡겨도 될까요? 물론이죠. 태수는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정직하게 가격을 매기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손님들은 태수의 인품에 감동했습니다. 여기 가면 바가지 쓸 일이 없어. 태수 씨는 정직해. 믿을 수 있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태수는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늘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죠. 오늘도 수고했어. 태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단골 할머니가 또 지나가셨습니다. 태수 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에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요. 김치찌개 끓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혼자 사는 남자가 밥은 제대로 먹어야죠. 할머니가 태수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태수는 할머니 집에서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많이 먹어요. 할머니가 밥을 더 퍼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좋구나.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사는 게 행복했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어요.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뿌듯했죠.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늦으셨네요. 응, 할머니 댁에서 저녁 먹고 왔어. 그래요? 다행이다. 준호야, 아빠 요즘 일이 재밌어. 정말요? 응. 사람들이 날 믿어주고 고마워해. 그게 참 좋더라. 태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도 따라 웃었어요. 아빠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좋아요. 고마워, 아들. 태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충만한 하루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대학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날이었어요. 아빠, 붙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축하한다. 태수가 아들을 와락 안았어요. 저녁에 축하 파티하자. 어디 가고 싶어? 아빠, 순자, 아주머니 국밥집에서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네. 아주머니가 아빠한테 잘해주시잖아요. 거기서 이웃들이랑 함께 축하하고 싶어요. 태수는 아들의 생각이 기특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저녁이 되었어요. 태수는 순자의 국밥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저녁에 손님 좀 모셔도 될까요?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해서요.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당연히 오세요. 순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순자의 국밥집에 동네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옆집 아주머니, 가게 사장님들. 순자는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국밥에 전과 떡까지. 자, 모두 드세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단골 할머니가 봉투를 건넸어요. 할머니, 이건 축하금이야. 받아. 고맙습니다, 할머니. 옆집 아주머니도 봉투를 건넸습니다. 우리 준호 대학 가서도 착하게 잘 지내렴. 네, 고맙습니다. 가게 사장님들도 하나씩 축하금을 건넸어요. 준호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가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 제 마음이 더 벅찹니다. 태수 씨, 당연한 거예요. 우리 동네 식구잖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준호 아빠는 우리 동네 보물이에요. 맞아요. 이런 좋은 사람 어디 없어요. 이웃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태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레스토랑은 없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순자가 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 씨. 네, 아주머니. 오늘 정말 좋았어요. 준호가 이렇게 착하게 자란 게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데. 아니에요. 태수 씨는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순자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태수는 순자를 바라봤어요. 따뜻한 눈빛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천만에요. 자주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지영의 SNS를 봤어요. 지영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하는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샴페인과 케이크, 화려한 드레스. 저게 행복일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소박한 국밥집에서 이웃들과 함께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따뜻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진짜 좋았어. 태수가 웃었어요. 물질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부자는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순자의 국밥집에 들렀어요. 아주머니, 국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내왔어요. 태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맞은편에 앉았죠. 요즘 가게는 잘 되세요? 네,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 태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순자도 따라 웃었어요. 저도 태수 씨 오시면 좋아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잃고 혼자 가게를 운영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더라고요. 그러셨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힘든 일을 겪어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저도 요즘 그걸 느껴요. 태수 씨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순자를 바라봤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많이 힘이 나요.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오늘 아르바이트 구했어요. 정말? 네. 편의점에서 주말에 일하기로 했어요. 준호야, 공부에 집중해야지. 아빠, 전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학비를 제가 벌고 싶어요.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빠 혼자 힘드시잖아요. 저도 돕고 싶어요.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이제 제가 아빠를 도울 차례예요. 태수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아빠, 저 이제 다 컸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그날 밤 태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가게 매출은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겠다고 했죠. 그리고 순자. 태수는 순자를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눈빛, 편안한 미소. 순자와 대화할 때면 마음이 편했어요. 이런 감정이 뭘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순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태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어요. 아들과 함께 웃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순자와 대화하는 일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태수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수가 공구함을 챙기고 있었어요. 아빠, 어디 가세요? 동네 독거노인 어르신들 댁에 봉사 가려고. 저도 같이 갈게요. 부자는 함께 나섰습니다. 박할머니 댁에서 전등을 갈고 김할아버지 댁에서 수도꼭지를 고쳤어요. 이웃 아주머니 댁에선 창문을 수리했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순자가 다가왔어요. 태수 씨, 봉사하신다고 해서 도시락 싸왔어요. 보자기를 푸니 김밥과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셋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맛있다. 태수가 김밥을 베어 물었습니다. 순자가 수줍게 웃었어요. 준호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편의점 가서 음료수 사올게요. 준호가 자리를 떴어요. 태수와 순자만 남았습니다. 오늘 봉사 많이 하셨죠?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태수 씨는 참 마음이 따뜻하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태수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순자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태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요? 네, 기쁘게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어요. 준호가 음료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빠, 순자, 아주머니, 음료수요. 셋은 함께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행복해 보이네. 오후가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태수 씨가 또 봉사했대요. 정말 기특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입을 모았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 우리 집 싱크대 좀 봐주실래요? 네, 물론이죠.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태수, 우리 집 형광등도 좀 갈아줘. 네, 할아버지. 언제든 연락하세요. 태수는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한 본성이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좋았어요. 나도 그래. 그리고 아빠, 순자 아주머니 좋은 분 같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빠한테 잘 어울리세요. 준호야. 아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태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들. 저는 아빠 편이에요. 항상. 부자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태수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순자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눈빛, 편안한 목소리. 태수는 미소 지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철물점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김태수 철물점이라는 새 간판이 반짝였습니다. 가게는 옆 점포까지 확장됐죠. 태수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믿을만해요. 감사합니다. 태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젊은 직원이 서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고용한 알바생이었죠. 준 씨가 창고 정리 좀 부탁해. 네, 사장님. 태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진열되는 물건으로 가득 찼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가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준호 학비 걱정은 없겠네. 태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주머니도 가게 마치셨어요? 네. 같이 저녁 드실래요? 좋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요. 태수가 말했어요. 저도요. 태수 씨 덕분이에요. 순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준호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이번 학기 성적 나왔어요. 올해이에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다 아빠 덕분이에요. 태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혼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가게는 번창하고 아들은 잘 크고 순자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태수는 행복에 젖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영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맞은편에는 잘 차려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야, 여기 음식 정말 맛있다. 지영이 스테이크를 먹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여기는 내가 자주 오는 곳이야.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어요. 오늘도 인스타 올려야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고급 레스토랑, 해시태그 완벽한 남자. 해시태그를 달았죠. 식사가 끝났어요. 남자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내가 하는 사업 있잖아. 응, 무슨 일인데? 투자자가 좀 더 필요해. 너도 참여할래? 투자? 지영이 눈을 반짝였어요. 응.
확실한 사업이야. 6개월이면 2배로 불어. 정말?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믿어봐.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만 있으면 돼. 2천만 원. 지영이 망설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나 믿지? 남자가 지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은행 가서 뽑아올게. 고마워, 자기야. 남자가 지영을 안았습니다. 지영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진짜 잘 살 수 있겠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2천만 원을 남자에게 건넸어요. 여기 있어. 고마워, 자기야. 곧 2배로 만들어줄게. 남자가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 좋아. 나 제주도 가고 싶었어. 지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호텔 예약할게. 응. 지영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지영이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지영이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뭐야, 바쁜가 봐. 지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남자는 연락이 없었어요. 지영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연락해. 답장이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지영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금융회사 직원입니다. 대출금 상환이 밀려 계셨는데요. 대출금이요? 저 대출 안 받았는데요. 아니십니다. 지난달에 3천만 원 대출 받으셨어요. 뭐라고요?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의도용인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지영은 황급히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텅 비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다른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돈이 사라져 있었죠. 안 돼. 지영이 비명을 질렀어요. 남자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번호는 결번입니다. 지영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기당한 거였습니다. 2천만 원. 내 돈. 지영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땡땡땡. 누구세요? 대출금 독촉하러 왔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박지영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저 대출 안 받았어요. 서류상으로는 받으셨습니다. 명의도용이면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하지만 일단 원금과 이자 3,500만 원 갚으셔야 합니다. 3,500만 원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번 달 안에 갚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가버렸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지영아, 미안한데 나도 요즘 힘들어. 제발 부탁이야. 정말 미안해. 나도 여유가 없어. 친구가 전화를 끊었어요. 다른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지영아, 너 맨날 자랑만 하더니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수진아, 제발. 미안, 나 바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너 잘 나가는 거 아니었어? 명품 사고 다니던 사람이 왜 돈이 없어? 미안, 난 못 도와줘. 친구들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지영은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태수의 SNS를 봤어요.
태수가 순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죠.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다 내 탓이야, 김태수. 지영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 지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남편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지영이 중얼거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었죠. 나는 피해자야. 나쁜 건 다른 사람들이야. 지영은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지영은 혼자였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영이 살던 오피스텔 앞이었어요.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박지영 씨,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집주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문이 닫히자 지영은 방에 주저앉았어요. 통장에는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지금 힘들어.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요?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전 대학생이에요. 돈 없어요. 아르바이트비라도. 안 됩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제발. 엄마 아빠한테 한 짓 기억나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20년 동안 아빠를 하인처럼 대했잖아요. 나도 힘들었어. 지영이 변명했어요. 힘들면 아빠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엄마가 저한테 한 것도 기억나요? 학원비 아깝다고 했잖아요. 그땐 내가 화가 나서 전 엄마를 돕고 싶지 않아요. 준호야, 죄송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준호마저 아들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쓰러졌어요. 핸드폰을 꺼내 태수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태수의 철물점이 확장된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 남자는 잘 되고 나는 망하고.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김태수. 지영이 이를 갈았어요. 내가 나한테 제대로 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 지영은 모든 걸 태수 탓으로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받아내야 해. 악당이 주인공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철물점 문이 열리자 초라한 옷차림의 지영이 들어섰습니다. 태수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지영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여보, 오래간만이네.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는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좀 도와줘. 지영이 다가왔어요. 도와달라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사기당했어. 돈도 다 날렸고. 그건 안 됐네. 태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였잖아. 날 좀 도와줘. 지영아, 우린 이미 남남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돈 좀 빌려줘. 조금만. 지영이 손을 내밀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 당신 가게 잘 되잖아.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건 내가 번 거야. 우리 20년 같이 살았잖아. 당연히 날 도와줘야지. 우린 이미 재산 분할 다 끝냈어.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줬잖아. 그건 너무 적었어. 적절한 금액이었어.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태수 씨, 점심. 순자가 지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지영이 순자를 쏘아봤어요. 당신은 누구야? 저는, 아, 새 여자구나. 남의 남편 뺏어간 년. 지영아. 태수가 지영을 제지했어요. 뭐 잘못됐어? 사실이잖아. 이혼하고 만난 거예요.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거짓말. 분명 이혼 전부터 만났을 거야. 지영아, 그만해. 태수가 둘 사이에 섰습니다. 나가줘. 더 이상 할 말 없어. 안 가. 돈 받을 때까지 안 가. 지영이 소리쳤어요. 손님 몇 명이 가게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지영아, 사람들 보고 있어. 상관없어. 내 돈 내놔. 지영이 계산대를 탁탁 쳤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 탓이 아니야. 당신이 돈을 더 벌었으면 내가 고생 안 했어. 그건 내 선택이었어. 태수가 차분히 말했어요. 명품 사고 사치한 건 내 선택이었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그건 이제 각자 인생 살아가자. 태수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줘. 안 가. 돈 안 주면 안 가.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경찰 부를게. 뭐? 불법 침입이야. 태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당신 정말 날 이렇게 버리는 거야?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날 버렸어. 태수의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지영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좋아. 두고 봐.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지영이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쿵. 문이 크게 닫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순자가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태수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순자가 물을 건넸어요. 태수는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나갔어요. 태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건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순자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지영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두고 봐.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철물점 앞 거리였어요. 지영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죠. 김태수, 나와. 지영이 고함쳤어요. 태수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영아, 그만해. 내 인생 망친 게 다 내 탓이야. 지영이 울부짖었어요. 행인들이 멈춰서서 쳐다봤습니다. 제발 돌아가. 싫어. 돈 줘. 지영이 태수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영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쿵. 지영아. 태수가 달려가 지영을 붙잡았어요. 지영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태수가 소리쳤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전 남편입니다. 환자분이 간 질환과 영양실조로 위험합니다.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병실 밖 복도였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어요. 아빠, 준호야. 태수가 무너지듯 벽에 기댔습니다. 내가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나?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태수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태수는 자책했어요. 순자가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태수 씨, 순자가 옆에 앉았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순자가 태수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태수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태수 씨, 혼자 있고 싶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순자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순자가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야.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준호가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아빠, 내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일어섰어요. 난 좀 나갔다 올게. 아빠. 태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를 걸었어요.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태수는 한강변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20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줬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죠. 그래도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나? 태수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선한 게 잘못된 건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태수를 감쌌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태수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웃고 싶었고 순자와 사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영의 쓰러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영을 버린 건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죠?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그저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태수는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 없었죠. 내가 뭘 해야 하지?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다시 지영을 받아들여야 하나?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그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뿐이었어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순자의 국밥집 앞이었어요. 태수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가게 문을 열었어요. 태수 씨? 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머니.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오세요. 순자가 태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순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드세요. 고마워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선택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영이 쓰러졌잖아요. 그건 태수 씨 탓이 아니에요. 순자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가 태수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태수 씨, 들어보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진정한 선함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거예요. 태수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지영 씨를 위해 당신을 잃었어요. 그건 선함이 아니에요. 자기 파괴예요. 순자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태수 씨는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지영은 제 아내였어요. 전 아내예요. 이미 끝났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지영 씨를 위해 당신의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태수는 순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순자가 태수를 안아줬어요. 태수는 순자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태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뭘 하실 건데요? 지영에게 최소한의 치료비만 지원할게요. 태수의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 삶을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잘 생각하셨어요. 순자가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와 준호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태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순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행복해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죠. 태수는 비로소 답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선할 수 있구나. 깨달음이었어요. 아주머니 사랑해요. 태수가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도 사랑해요, 태수 씨.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태수의 눈빛에 결의가 돌아왔어요. 지영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주되 자신의 삶은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함이었죠. 태수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태수가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지영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돌아와 있었죠. 왔어? 지영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응. 태수가 침대 옆에 섰어요. 태수야, 미안해.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좀 도와줘. 제발. 치료비는 최소한만 지원할게. 태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 태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와 준호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우리 이제 남남이야. 각자 인생 살아가. 나 버리는 거야? 지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먼저 우릴 버렸어. 태수가 담담하게 반박했어요. 이제 각자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야. 준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옆에 섰어요. 아빠 말씀이 맞아요. 준호가 지지했습니다. 태수가 병실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아빠 잘하셨어요. 고마워, 준호야. 태수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능동적으로 선택했어요. 자신의 삶을 지키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태수가 앞에 섰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철물점 앞에서 소란이 있었던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태수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전 부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희는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태수가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20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전 부인은 늘 불만족스러워했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품을 사달라고 했고 친구들 앞에서 저를 조롱했어요. 결혼기념일 선물도 쓰레기통에 버렸죠.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대학 가자마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서요.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재산도 절반을 나눠줬어요. 변호사 통해서 정당하게요. 태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재산분할 서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준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엄마는 아빠를 하인처럼 대했어요. 집안일은 전부 아빠가 했고 엄마는 명품만 샀죠. 아빠 생일도 한 번도 안 챙겼어요. 준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순자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태수 씨를 이혼 후에 만났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태수 씨는 정말 선한 분이에요. 동네 어르신들 집도 무료로 고쳐드리고요. 단골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맞아요. 태수 씨는 우리 동네 보물이에요. 저희 집 전등도 공짜로 고쳐주셨어요. 다른 주민들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 수도꼭지도 고쳐주셨어요. 자전거도 고쳐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사람들이 태수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한 아저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태수 씨, 우리가 잘못 오해했어요. 그 여자가 거짓말한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단골 할머니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짝짝짝.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커뮤니티 센터를 가득 채웠어요. 태수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순자도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태수에게 다가왔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태수 씨. 우리가 태수 씨를 믿어야죠. 철물점 자주 갈게요.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태수는 마음이 벅찼어요.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물점에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태수 씨, 못 좀 주세요. 드릴 필요한데요.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태수와 순자가 함께 걸었습니다. 태수 씨, 다행이에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태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말씀을요? 태수 씨가 잘하신 거죠. 순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준호가 뒤에서 따라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는 당당했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이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철물점 앞이었어요.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죠. 태수가 순자와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손님 많았네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태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낯익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초라하고 늙어 보이는 지영이었어요. 태수와 순자가 경직됐습니다. 지영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잘 되네. 지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궁금해서. 당신이 얼마나 잘 사나 싶어서. 지영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였어요. 다 내가 당신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지? 지영아, 그만해. 뭐가 그만해? 사실이잖아. 지영이 카운터에 기댔습니다. 나만 이렇게 망했어. 다 내 탓이야. 그건 내 선택이었어. 무슨 소리야? 내가 날 버렸잖아.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피해자야.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 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영 씨, 그건 아니에요. 새 부인이냐? 잘 만났네. 지영이 순자를 훑어봤어요. 부럽지도 않아. 저런 남자랑 뭐가 좋다고.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첫 월급날이었어요. 아빠, 순자 엄마. 지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엄마, 준호야, 나 좀 도와줘. 지영이 다가왔어요. 준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불효자, 엄마 버린 놈. 지영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널 키운 건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굴어? 엄마, 그만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뭐라고? 여전히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리시네요. 뭐? 엄마가 이렇게 된 건 엄마 잘못이에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탓도 제 탓도 아니에요.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마저 날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준호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나가주세요, 엄마. 준호야. 지영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가게를 둘러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보였습니다. 좋겠네. 다들 행복해서 나만 불행한데. 지영아, 아직 늦지 않았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변하면 돼. 변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영이 반발했어요. 난 아무 잘못 없어. 다 너희들이 날 버린 거야. 여전히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가줘. 돈 안 줄 거야? 안 줄게. 태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너무하네. 정말 너무해. 지영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김태수. 이미 후회 안 해. 태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영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아들. 순자도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끝났네요. 네, 끝났어요. 태수가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지영은 골목을 걸었어요.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얼거렸죠. 다 내 탓이야, 김태수. 내가 뭘 잘못했어. 반성은 없었습니다. 악역은 끝까지 성장하지 못했어요. 지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철물점이었어요. 태수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가려는데 지영이 나타났어요. 김태수. 지영이 고함쳤습니다. 태수가 놀라 돌아봤어요. 지영아, 왜 날 이렇게 버리는 거야? 지영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제발 돌아가. 싫어. 돈 줘. 지영이 계산대를 탁탁 쳤어요.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영아, 진정해.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지영이 진열대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쨍그랑. 물건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지영이 울부짖었어요. 순자가 달려왔습니다. 지영 씨, 그만하세요. 순자가 지영을 제지하려 했어요. 비켜. 지영이 순자를 밀쳤습니다. 순자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아주머니. 태수가 급히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손님 한 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 부를게요. 그래요, 부르세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계속 난동을 부렸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날 버렸어.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가게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태수가 설명했어요. 순자 씨도 다쳤고요. 경찰이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정하세요. 비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지영이 경찰에게도 소리쳤어요. 일단 같이 가시죠. 경찰이 지영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싫어요. 날 버리는 거야? 지영이 발버둥 쳤어요. 경찰 2명이 지영을 붙잡았습니다. 폭행과 기물파손으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뭐? 폭행? 지영이 울부짖었어요.
날 버리는 거야. 경찰이 지영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태수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치웠습니다. 순자가 손목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순자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였어요.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준호를 맞았어요. 보호자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폭행과 기물 파손을 하셨는데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하시면 풀려나실 수 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네. 경찰이 놀랐어요. 처벌 원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친모이신데, 그래서 더 처벌받으셔야 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니까요. 유치장 안에서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지영이 철창을 잡았어요. 엄마 좀 도와줘. 준호가 유치장 앞으로 갔습니다. 엄마, 저는 합의 안 할 거예요. 뭐라고?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벌받으세요. 그래야 정신 차리실 거예요. 준호야, 제발. 엄마는 변할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계속 남 탓만 하시잖아요. 남 피해자야. 너희가 날 버렸잖아. 지영이 울부짖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준호야. 엄마야. 돌아와. 지영의 외침이 경찰서에 울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게 마지막이에요. 준호는 슬펐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수가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아빠. 준호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태수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네, 아빠. 부자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치장 안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야?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로 여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반성은 없었어요. 지영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완전히 버림받은 순간이었어요. 악역의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었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태수와 순자의 결혼식이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죠.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태수와 순자가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부케를 들고 앞에 섰어요. 아빠, 순자, 엄마 축하드려요. 고마워, 아들. 태수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태수 씨, 정말 행복하세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새로 단장한 집이었어요. 거실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됐네요. 순자가 수줍게 웃었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태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순자,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준호야. 셋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철물점이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따뜻한 인사들이 이어졌어요.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태수는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독거노인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형광등 갈아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고맙다. 태수는 정성스럽게 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태수를 존경했어요.
태수 씨는 우리 동네 보물이야. 소박하지만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이었습니다. 허름한 쪽방이었어요. 지영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술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방은 지저분했습니다. 지영은 거울을 봤어요. 늙고 초췌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야. 핸드폰을 꺼내 태수의 SNS를 봤습니다. 태수 가족의 행복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 가족 행복합니다.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다 내 잘못이야, 김태수. 지영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여전히 남 탓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지영은 술을 마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 지영은 핸드폰을 내던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만 보였습니다. 쓸쓸한 밤이었어요. 지영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처참한 최후였습니다. 대조적으로 태수의 집은 밝았어요. 거실에서 셋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뭐 하세요? 봉사 가야지. 저도 같이 갈게요. 그래, 같이 가자. 순자가 과일을 깎아왔어요. 드세요. 고마워요, 여보. 태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삶이었습니다. 선함이 결국 승리했어요. 오만함은 몰락했습니다. 바보의 승리였고 악역의 패배였어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행복해요.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준호도 미소 지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행복이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순자의 국밥집이었어요. 태수와 순자, 준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놓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요. 준호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태수와 순자가 웃으며 들었습니다. 순자가 국밥을 더 퍼주었어요.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여보. 태수가 순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준호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셋이 함께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실된 행복이었어요. 어쩌면 태수의 이야기가 그저 한 남자의 특별한 사연일 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태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용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내리는 평범한 선택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여는 일,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과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이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날들,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모두가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범한 오늘도 작은 선택도 모두 소중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